안녕하세요, 몰사캠프입니다. 요즘 커뮤니티 보면 이번 주말에 난로 필요할까요? 라는 질문이 종종 보입니다. 저도 사용 중인 난방기구들의 겨울 대비 점검도 할 겸 난로 사용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준비해봤습니다. 제일 먼저 난로가 필요할까요? 라는 질문에는 난로를 사용하는 적정 온도가 중요할 것 같아요. 저는 영상 10도가 내려가면 난로는 무조건 준비하는 편인데 상황이나 지형에 따라서 웬만하면 걱정스러울 때 난로를 챙겨가는 편입니다. 필요할까 싶으면 가져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어차피 백패킹 하시는 분들은 난로 걱정은 안 하실 거고 저희같이 3보 이상 승차하시는 오토캠퍼의 경우는 차를 타고 이동하니까 웬만하면 난로 챙기는 게 맞고요. 겨울 난방의 핵심은 늘 얘기하지만 오버스펙입니다. 항상 생각하는 것 이상의 따뜻함을 준비하면 걱정 없이 캠핑을 즐기실 수 있고요. 진짜 그게 미흡해서 추운 날 고생 한번 해보고 나면 몸도 아프고 엄청 안 좋은 기억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오버스펙 잊지 마세요. 제가 사용하는 난로를 보면 크게 4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 가스난로입니다. 저도 이 가스난로는 얼마 전에 구입한 난로인데 이게 애매하게 난방 하나 있으면 좋겠다 싶을 때가 필요하기도 하고 저 같은 경우는 테이블 위에 두고 요 위에서 차도 한잔 데우고 쥐포도 구워 먹고 그런 정도 용도로 샀고요. 좀 추운 날 불 피울 때 와이프 발 아래나 아이들한테 발 근처에다 피워두면 좋을 것 같아서 구입을 하게 됐습니다. 이게 큰 열량에 대한 기대는 없어요. 그냥 근처에 있는 손발 따뜻하게 하는 정도로 보시면 되고요. 가스난로는 정말 컴팩트하고 간단하게 사용할 수 있지만 위험하기도 제일 위험한 난로예요. 이게 추운 데서 텐트를 치고 고생을 하다가 안으로 들어가서 딱 켜놓으면 따뜻하고 노곤노곤해지거든요. 그게 피곤해서 노곤노곤해서 졸아도 문제지만 이게 일산화탄소에 중독돼서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일산화탄소가 별명이 침묵의 살인자인 만큼 전조 증상 없이 한 방에 훅 안 좋은 일로 빠지게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좁은 공간에서 닫아놓고 사용하시지 마시고요. 특히 텐트 내부? 쉘터는 그래도 괜찮은데 텐트 내부에서 사용하신 채로 잠드시는 건 절대 하면 안 되는 일입니다. 두 번째는 화목난로 말씀드릴게요. 저 같은 경우는 화목난로가 총 3가지 있습니다. 장작만 사용하는 와일드 웨스트의 엑스스토브, 장작이랑 펠릿을 겸용해서 사용하는 빅토리 캠프 타이가 빅토리 캠프 포켓 DD. 사실 빅토리 캠프 제품들은 야외에서 불놀이 하는 제품이라 실내에서 사용하는 화목난로라고 볼 수는 없는데 잠든 상태에서 난방하는 게 아니고 실내에서 사용하신다면 문제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게 저도 와일드 웨스트 화목난로를 구입하게 된 게 저희 가족 겨울 텐트로 발알을 사용 중이거든요. 발알에 있는 기본 홀잭을 통해서 화목난로를 한번 사용해보고자 싶어서 구입을 했는데 아이들이 아직은 좀 어린 편이라 위험할 것 같아서 아직 한 번도 사용은 못 해봤습니다. 겨울에 난방기구가 모두가 다 위험하지만 화목난로가 특히 위험한 게 연통이 연결되어 있는 상태라 자칫 부딪혔을 때 흔들리면 큰 사고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위험한 것 같고요. 화목난로를 야외에서 사용해도 화로대보다 좋은 게 연기가 없이 난방도 하고 불멍도 할 수 있으니까 그 부분 또한 화목난로의 장점입니다. 화목난로의 단점은 불 조절이 어렵다는 거예요. 장작을 많이 넣으면 너무 뜨거워지고 또 잠깐 한눈 파는 사이에 장작불이 많이 사그라들어서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게 어렵고요. 무엇보다 최대 단점은 끄고 싶을 때 끌 수 없다는 게 단점입니다. 기본 난방 제품들은 그냥 소화를 누르거나 운전 종료를 누르면 꺼지지만 화목난로는 불이 완전히 꺼질 때까지 사용을 할 수 없고요. 이제 다시 사용을 하려고 해도 연통 달구고 몸체 달구고 장작에 불 붙여서 활발 붙어야 그때부터 난방이 되니까 사용에도 많은 불편함이 있지만 동계 캠핑을 한 해 두 해 하다 보면 어느 날 문득 이렇게 연통이 꽂혀져 있는 텐트를 보면서 스며들 때가 옵니다. 그때 구매하셔서 사용해보면 단점도 많지만 감성도 충분히 좋고요. 화목난로의 총평은 있으면 좋다로 마칠게요. 두 번째는 등유난로입니다. 등유난로는 크게는 간절기 난로랑 극동계 난로로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차이는 열량 차이일 겁니다. 보통 2000에서 3000kcal 정도 되는 난로들을 간절기 난로로 사용을 하고요. 5000 이상, 6000 정도 되는 열량의 난로들을 극동계용 난로로 사용을 많이 하죠. 저 같은 경우는 간절기 난로를 9월 말, 10월, 11월 정도 사용하다가 이제 한겨울에는 극동계 난로 쓰고 이제 4, 5월, 6월 정도까지 또 간절기를 사용하니까 아주 요긴하게 사용이 됩니다. 제일 많이 아는 반사식 난로는 토요토미의 그 흰색 네모난 난로일 텐데 이 난로도 같은 브랜드 제품이고요. 이 난로에서 색깔만 올리브나 탄으로 들어가면 기어 미션이 되고 제가 사용하는 건
더 이상의 차이는 있겠지만 기본형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작년에 직구통에서 11만원 정도에 구입을 했고, 이 친구를 구입하게 된 게 화목난로를 사용할 때 온도가 일정치 않으니까 어느 정도 일정함을 유지하려고 서브난로 정도로 구매를 했어요. 간절기 난로는 반사식으로 하면 유용한 게, 반사식 난로 같은 경우는 뒷판을 만져도 열기가 하나도 안 옵니다. 페니터처럼 벽에 붙여서 하면 공간 활용이 되게 좋고요. 무엇보다 열량이 낮은 만큼 연비가 진짜 좋아요. 이 정도 열량에 이 정도 금액대의 난로들이 꽤 있는데, 저는 반사식 난로를 구매하고 정말 후회 안 하고요. 어떻게 보면 얘보다 더, 얘는 아예 작정하고 가져가니까 당연한 건데, 서브로 가져다니면 연비도 좋고 아주 요긴하게 써서 매우 만족하고 있는 난로입니다. 자, 이제 극동계 난로 말씀드려볼게요. 극동계 난로는 5000칼로리 이상, 6000 넘어갔는데, 캠프 17 같은 경우는 6600kcal 정도예요. 제가 캠프 17을 구매한 게 한 2년 전? 20년도 정도에 구매를 했고, 그 전까지 알파카의 TS460이라는 모델을 한 3, 4년 정도 썼던 것 같아요. 그 모델은 알파카 모델 쓸 때 사무실에서 난방을 100% 그 친구를 의존했기 때문에 겨울 되면 평일에 매일 쓰고 주말엔 캠핑 가져가서 사용하고, 그렇게 3, 4년 정도 사용을 했어요. 걔도 5000 정도 열량이 나오니까 용량이 부족하지도 않았고, 금액도 10만원 중반 정도로 구입해서 아주 뽕을 뽑았다 사용을 했는데, 오래 사용하다 보니까 로타리에서 고장이 나더라고요. 말아도 말리지 않고 돌아오지 않고. 그래서 AS를 맡기면서 그 텀이 생겨서 그때 캠프 17을 구매하게 됐는데, 사실 만족하는 10만원짜리 난로에서 거의 3배 가까운 금액의 난로를 산다는 게 부담스러웠던 것도 맞죠. 근데 캠프 17에 불을 한번 딱 붙이는 순간, 아, 이제 극동계 난로는 이걸로 끝이구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만족스러웠던 난로입니다. 캠프 17을 구입할 때 옴니 230이랑도 많이 비교를 했었는데, 결론적으로는 알파카 모델을 전에 사용할 때 고장난 부분을 AS 맡기면서 굉장히 빠른 처리에 만족을 했거든요. 심지난로가 구조적으로 고장날 일이 딱히 없어요. 파손 아니고서는. 보통 심지는 소모품이니까 교체를 하면 되고, 그 로타리 부분에서 고장이 날 텐데, 그런 부분이 만약에 고장났을 때 파세코의 AS에 좀 더 믿음이 가서 저 같은 경우는 캠프 17을 택했고 굉장히 만족하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캠프 17을 살 때만 해도 초겨울에 사전 구매로 구입해서 한 7, 8만원 상당의 서큘레이터를 사은품으로 받았었거든요. 근데 딱 작년에는 캠핑 붐이 일어나면서 피까지 붙는 상황이 생기더라고요. 빨리 캠핑 씬이 정상화가 돼서 다 제자리를 찾길 바랍니다. 심지난로를 마치기 전에 한마디 덧붙이자면, 심지난로를 소화시킬 때 흰 버튼 누르면서 탕 하면서 소화가 되잖아요. 그 부품에 데미지가 많이 쌓일 수 있다고 생각이 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소화를 시킬 때 로타리 부분을 오른쪽으로 최대로 열어놓고 열은 상태에서 소화 버튼을 누릅니다. 그러면 털컥 소리가 나면서 락이 풀리고요. 그때 왼쪽으로 최대한 돌려놓으면 쿵 소리 나는 데미지 없이 소화를 시킬 수 있어요. 이게 유일하게 고장날 수 있는 부분이 그 부분이라면, 그 부분을 고장 없이 오래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요 요령인 것 같아요. 그냥 쾅쾅 사용하지 마시고 소리 안 나게 오른쪽으로 돌려서 누른 상태로 풀어주기. 요거 명심하시면 심지난로는 오래오래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페니터. 저는 페니터가 없고요. 지인의 거 한번 경험해 본 적이 있는데 굉장히 편했어요. 온도 설정도 쉽고 켠과 동시에 바로 따뜻한 바람이 나오고 연비도 좋고요. 서큘레이터도 필요 없고요. 다만 딱 하나,
감성이 부족한 점이 싫어서 저는 페니터를 구매하지 않았습니다. 겨울에 캠핑 가서 화장실이나 개수대 한번 갔다 오고 나면 춥잖아요. 그때 전 난로 이렇게 손 올리고 녹이고 이렇게 뒤돌아서 엉덩이 녹이고 그 점이 참 좋아서 심지난로 사용하면서 매우 만족 중입니다. 또 페니터의 장점은 많지만 단점이 전기를 사용해야 한다는 점인데 저 같은 경우는 노지에서 사용이 어렵다는 점이 가장 큰 단점으로 떠올랐고요. 또 겨울에 캠핑장, 꽉 찬 캠핑장 가면 너도 나도 온열 제품들 쓰면서 심한 경우에 새벽에 전기가 차단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장판이랑 페니터까지 꺼지고 나면 한겨울 살얼음 판이라 저는 캠핑용품으로서는 심지난로가 더 저한테 맞는 것 같아요. 난로를 세팅하실 때는 뜨거운 공기가 위로 간다는 점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난로들 같은 경우는 온기가 다 위로 가기 때문에 위에 있는 공기를 강제로 아래로 내려줘야 달까지도 따뜻하고요. 쉘터 전체가 다 따뜻하게 운영하실 수 있습니다. 서큘레이터는 잘 사용하면 이런 간절기 난로로도 충분히 따뜻하게 보내실 수 있고요. 서큘레이터 설치 위치는 텐트 보면 이렇게 고리가 다 있으니까 그 고리 가운데쯤에다 서큘레이터를 설치하시고 난로는 그 바로 밑보다는 조금 옆에 두셔서 사용하시는 걸 권해드려요. 서큘레이터의 전원이 꺼지면 공기를 못 내려주면서 그 열기를 서큘레이터가 다 받거든요. 어쩔 때는 굉장히 뜨거워지기도 해요. 그러니까 조금 엇갈려서 하늘에서 아래 방향으로 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겨울철 난방하실 때 필수품은 아닌데 가습기는 사용하면 할수록 좋은 것 같아요. 페니터는 워낙에 건조해지니까 꼭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심지난로 같은 경우도 사용하셔도 나쁠 게 없고요. 저 같은 경우는 겨울에도 그라운드 시트를 잘 깔지 않아요. 그냥 폐쇄적인 캠핑장에서 그라운드 시트 없이 추우니까 다 닫아놓고 지내면 걸음걸음마다 보이진 않는 수많은 먼지가 많이 올라올 거고 그때 습도 조절을 해서 좀 차분하게 내려주는 점 저는 굉장히 좋아서 겨울에는 꼭 가습기와 난로를 같이 들고 다닙니다. 난로 사용의 팁을 몇 가지 말씀드리면 저 같은 경우는 언젠가 그 말을 들었어요. 27 같은 경우는 연료통이 아래에 있는데 겨울에 차가운 지면에 난로를 그냥 뒀을 때 연료통 안에 온도 차이에 의한 결로가 생길 수 있고 그 물기는 연료에 섞일 거고 그 연료가 타면서 불완전 연소가 나면 몸에 해로울 수 있다라는 말을 듣고 충분히 일리 있다 생각해서 그 다음부터는 방수포를 깔거나 아니면 스탠드를 사용해서 그 간격을 좀 두는 세팅을 좀 하는 편이에요. 검증된 바는 없지만 충분히 일리 있는 말이기 때문에 난로 하부도 보호할 겸 안전한 사용을 위해서 저는 스탠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로를 설치하실 때 기울어지진 않았는지 꼭 체크하셔야 돼요. 이게 난로가 기울어져 있으면 거기서도 불완전 연소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또 몸에 해로우니까 육안으로든 아니면 수평계를 이용해서든 꼭 수평이 맞는 상태에서 난로를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난로를 사용하신다면 일산화탄소 경보기는 필히 사용하시길 적극 권장해드립니다. 저는 허니오일 제품을 사용하고 있는데 브랜드는 상관없이 인증을 받은 제품이면 무방하고요. 일산화탄소 경보기는 수면 상태에서 지면에서 1.5m 위치에 하나, 머리맡에 하나, 2개를 두시는 걸 많이 권장하고요. 2개를 사용하실 때 브랜드는 다르게 해서 이 회사에서 검증 못하는 경우에 이 회사에서 검증할 수 있도록 교차로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환기 정말 잘 해주셔야 돼요. 아무리 추워도 어느 정도는 꼭 열어두셔야 되고요. 환기는 스커트 부분, 자크를 열어서 밑에서 공기가 들어오게 하고 뜨거워진 공기가 나갈 수 있게 상단에 벤틸레이션을 두고요. 흘러갈 수 있는 부분은 꼭 만들어 주셔야 돼요. 난로 얘기 마치면서요. 끝으로 제일 중요한 건 이제 밖에서 불 피우다가 남은 수술 텐트 안으로 가져오는 건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가스난로나 그 숯불에서 나오는 일산화탄소가 가장 많기 때문에 화로에 있는 숯을 안으로 가져오시는 건 절대 하지 마시고요. 환기 잘 해주시고요. 난방에 대한 공부하셔서 건강하고 따뜻한 겨울 캠핑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